자, 이번 시간에는 NGP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여러분, NGP, 그죠? 네이버링 그룹 파티페이션이라고 부르는 NGP 효과.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재배열에 대한 얘기도 제가 영상을 좀 준비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조각화에 대한 얘기도 여러분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여러분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의 개념들을 간단한 예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 테니까 앞으로도 영상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필수 이론 할 때 NGP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 NGP 뭐 크포할 때도 했었고요. 크포할 때는 여러 개를 했고, 그럼 그 어떤 NGP가 가장 대표적이냐? 그 MD나 PT에서 나온 MGP의 가장 대표적인 예, 빈출된 가장 대표적인 예는 이렇게 탄소사슬 헤테로 원자가 있고요. 다시 이렇게 리빙 그룹이 있는 거죠. 이탈기. 이때 이 반응 조건을 여러분 잘 눈여겨 보셔야 되는데 얘가 그룹 4번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그룹 4번에 의해서 이탈기가 자발적으로 이탈을 해야 되는데 그 상황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이 비공유 전자쌍의 도움으로 분자내 SN2가 일어나서 이 단계가 속도 결정 단계가 되고 삼각형 고리 중간체가 만들어지죠. 이탄소, 두탄소를 이용해서요. 그래서 삼각형 고리 중간체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여기 플러스가 되죠. 고리물에 생기는 삼각형 고리 중간체가 빠르게 만들어집니다. 그죠? 그런 후에 여러분 다시 강조해요, 여러분. 그룹 4번입니다. 물이나 알코올, 보통 양성자성 용매죠. 뭐 아세트산 이런 것들이 친액체로 그제서야 이제 고리를 열어주게 되는 거죠. 당연히 이때 백사이드 어택으로 고리가 열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려지는 생성물의 구조가 이렇게 헤테로 원자가 그대로 존재하죠. 네, 그리고 탄소사슬에 이제 그룹 4번 친액체가 연결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결국 이탈기가 이 그룹 4번에 의해서 SN 원반응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얘가 고리 중간체 만들어서 백사이드 어택으로 들어간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그룹 4번이 치환된 겁니다. 그래서 이 그룹 4번을 제가 강조한 이유는 계속 그룹 4번에 의해서 반응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반응을 가용매 분해 반응에서의 NGP라고 하는 겁니다. 가용매 분해 반응에서 NGP 효과가 관찰되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1차 기질인 요 놈이 반응 속도가 매우 느릴 것 같은데 엄청 빠르게 가용매 분해가 일어나네. 왜 그럴까? 이 바로 삼각형 고리 중간체가 만들어지는 것이 키포인트인데 이런 현상을 우리가 NGP라고 하죠. 분자 내 한 원자단 또는 그룹이 반응 속도 그리고 입체학에 영향을 주는 현상들을 우리가 NGP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론할 때 했던 NGP, 뭐 MD에서는 굉장히 요 NGP가 많이 나왔는데요. 지금 제가 소개한 NGP 어떤 NGP들인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NGP의 가장 대표적인 효과가 이 네이버링 그룹이 치안 반응의 속도를, 치안 반응의 리액션 속도를 그죠? 빠르게 해줘요. 그죠? 여러분 그래 보시면 지금 여기 설파이드 보이시죠? 이 설파이드가 있고 여기 좋은 이탈기가 있죠. 얘는 설파이드가 여기 황이 없죠. 얘가 속도가 얘보다 이놈보다 600배나 빠르대요. 또 여기 또 벤젠고리가 있네요. 이탈기가 있죠. 여기 오티스라는 이탈기, 여기 알파, 베타. 여기 벤젠고리가 있어요. 이 벤젠고리가 없는 여기 벤젠고리가 붙어있지 않는 놈보다 아세트산 조건에서 3000배나 속도가 빠르대요. 그죠? 지금 보시면 물, 뭐 아세트산 다 그룹 4번이죠. 그리고 다음 같은 다리 이고리 구조에 OTS가 있죠. 근데 얘는 이 구조 다리 이고리보다 10의 11승배나 아세트산 조건에서 빠르대요. 구조적인 차이를 보니까 얘는 파이 결합이 있는데 여기는 파이 결합이 없죠. 한마디로 이 파이 결합에 의해서 속도가 이만큼 빨라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피트 기출에서 나왔던 얘기죠. 지금 이 트랜스 구조가 시스보다 670배나 반응 속도가 빠르대요. 아세트산 조건에서. 지금 반응 조건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죠? 지금 여기가 물이에요. 트라이플로르 아세틱 애시드예요. 아세트산이에요. 그죠? 여기도 아세트산이에요. 다 가용매 분해를 한 겁니다. 가용매 분해를 했을 때 지금 밑쪽에 있는 기질들이 아래쪽에 있는 이 기질보다 반응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예요. 왜 빠를까가 바로 NGP로 설명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설파이드 파티시페이션이라고 돼 있죠. 얘 설파이드 작용기가 있어요. 그죠? 얘가 물속에서 얘보다 600배나 빠르대요. 그죠? 뭘까요? 뭐 여기는 비공유해상이 이렇게 들어간 거겠죠. 여기는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들어가서 삼각형 고리 중간체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있어에 의한 이웃기 참여 효과요. 메톡시기가 있죠. 얘는 아세트산 조건에서 얘보다 얘 OTS 구조예요, 여러분. 이번에는 느리대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차이가 뭐죠? 지금 여기는 황이잖아요. 좋은 이탈기가 있고 알파, 베타, 감마 자리에 황. 여기는 알파, 베타, 감마 자리에 O죠. 산소에 의한 이웃기 참여 효과, 소위 말해서 지금 위쪽에서와 동일하게 이 비공유 전자쌍이에서 이렇게 되는 것이 고려되지 않는다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삼각형 고리 중간체를 만들 때 산소는 배제합니다. 그래서 산소에 의한 이웃기 참여 효과로 삼각형 고리 중간체는 배제해야 된다 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트로 할 때 간단하게 소개한 구조, 이렇게 존재하는 구조에서 여기는 이 비공유의 쌍이 여기 빵 치고 이렇게 떨어져서 이게 삼각형 고리 중간체를 만들려면 이 G는 무조건 제한적이라고요. 그죠? N 하고 누구만 가능하다고? S만 가능하지 산소 원자는 삼각형 고리 중간체가 만들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NS에 의한 이웃기 참여 효과를 우리가 공부한 거죠. 삼각형 고리 중간체를 만드는. 됐죠? 자, 그러면 얘는 볼까요? 지금 있어에 의한 이웃기 참여 효과인데 있어? 이번에는 얘 그냥 일반적인 탄소 사슬보다 4000배나 빠르대요. 이것도 보세요. 알코올 조건에서. 왜일까? 아까 전에 선생님이 여기는 이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들어가서 좋은 이탈기 OTS 구조가 떨어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했죠. 언제 불가능하다고 한 거예요? 삼각형 고리 중간체일 때는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즉 삼각형 고리 중간체 형성은 불가능하죠. 근데 지금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이에요. 오각형 고리예요. 지금 주어진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죠? 자, 그랬을 때 보시죠. 메톡시기가 그죠? 있어죠. OTS가 결합한 알파 탄소를 공격해 좋은 이탈기 버립니다. 이게 분자의 무슨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되냐? SN2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가 RDS일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 오각형 고리 중간체 옥소늄이 만들어지죠. 그죠? 5 membered ring intermediate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다음에 자, 다시 그룹 4번 G4가 보통 나올 거라고요. 그죠? 옥소늄이 결합한 탄소를 공격하죠. 여기를 공격해서 이탈기를 버리죠. 그럼 결국 얘가 되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알파 탄소를 잘 찾아보세요. 반응물의 알파 탄소, 주 생성물의 알파 탄소. 결국 여기에 OTS 구조 대신에 알코올에 누가 연결된 OR 그룹이 치환된 거죠. 그죠? 이게 여러분 이 반응 조건이 알코올이란 말이죠. 여기 알코올 있어요. 이 알코올 반응 조건. 알코올 반응 조건 우리가 배운 대로 공부하면 여기는 이 CO 결합이 자발적으로 끊어져야 되는데 끊어지기 힘들잖아요. 왜? 여기에 1차 탄소 양 이유는 불안정하니까. 그러니까 메톡시기가 도와준 거죠. 몇각형 고리 중간체가 가능하니까 오각형 고리 중간체가 가능하니까 요게 바로 있어에 의한 이웃기 참여 효과죠. 근데 이 얘기도 이미 피트에서는 출제가 되었습니다. 교재랑 똑같이 나온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이랑 얘기한 부분은요. 있어나 설파이드에 의해서 이웃기 참여 효과가 일어날 때 반응 속도가 빨라지더라. 특별히 가용매 분해 반응. 그죠? 그룹 4번 조건에서 반응 속도가 빨라지더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이웃기 참여 효과에 의해서 어디에 포커싱을 할 거냐? 여기에 포커싱을 하도록 하는 입체화학이죠.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좀 봤기 때문에 좀 덜 이제 생소할 텐데요. 지금 아세테이트 그룹과 OTS가 트랜스 관계, 안티죠, 안티. 얘는 시스죠. 여기를 씬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기다 아세트산 조건에서 반응했더니 여기는 요 알파 탄소의 입체학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아세테이트가 도입되더라. 근데 오른쪽은 씬 관계에서는 아세트산에 의해서 반응이 일어났는데 여기 있는 뒤쪽에 있는 H가 앞으로 튀어나왔죠. 반전이 되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입체학을 지금 좀 눈여겨 보셔야 되는데 여기 H가 튀어나왔습니다. 여기 여전히 H가 튀어나와 있죠. 리텐션 된 겁니다. 맞죠? 여기 H는 뒤로 들어가 있죠. 여기 H는 어떻게 됐다? 튀어 나왔죠. 맞죠? 그래서 지금 교재에 보니까 어떻게 표현됐어요? 지금 리텐션이라고 됐습니다. 여기는 뭐죠? 인버전이라고 표현됐습니다. 이해하시겠나요? 이런 입체학적인 결과를 어떻게 설명할 거야? 바로 NGP 효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다음같이 트랜스 구조에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아세테이트 그룹이 이렇게 생겼죠? 여기가 다운 오티스트잖아요. 여기는 비공유 전자쌍이 어디를? 여기를 빵 치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려지는 구조가 백사이드 어택을 통해서 반응이 일어났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튀어나온 H가 D로 들어가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런 후에 아세트산이 용매니까 얘가 어디를 다시 여기를 공격해서 이렇게 고리를 열어주면 오각형 고리 중간체에서 백사이드 어택으로 친액체가 들어오니까 OAC가 아래쪽 그리고 이탈기는 떨어져서 위쪽으로 원래 돌아가겠죠. 그때 여기 있는 요 H는 다시 튀어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설명드렸다시피 요 튀어나온 H가 그대로 튀어나와 있죠. 어떻게 되어 있다? 리텐션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오른쪽에서는 왜 반전이 되었을까? 여기는 이 비공유 전자쌍이 여기 빵 쳐서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뭐 한 거라고요? SN2 한 거예요. 왜 SN2가 되었을까요? 에 대한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는 결과, 입체학적 결과, 이 두 결과만 비교를 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만약에 자발적으로 OTS가 떨어지면 다음 같은 중간체가 생기겠죠. 그죠? 이게 안 만들어지니까 이 양이온 중간체가 안 만들어지니까 무슨 반응을 했을 거라고요? SN2 반응을 했을 겁니다. 이 양이온 중에 안 만들어진 이유는 뭐겠어요? 불안정하기 때문이죠. 불안정하니까요. 왜 불안정할까요? 2020 10회피트에도 이 개념이 한번 나왔죠. 무슨 효과에 의해서? 유발 효과에 의해서 유발 EWG 역할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불안정해지는 겁니다. 안 그래도 전자가 부족한데 유발 효과로 잡아당기면 더 불안정해질 거니까 이것이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으로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러니 탄소 양이 안 만들어지면 얘가 약한 친액체이긴 하지만 무슨 반응을 통해서? SN2 반응을 통해서 반응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미 피트 기출에서는 이 왼쪽 상황이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반응 속도 그리고 생성물의 구조 맞죠? 이 상황을 물어보진 않겠지만 지금 제가 이 두 반응의 조건들을 소개했습니다. 트랜스, 시스, 그룹 4번 맞죠? 그리고 입체학적 결과, 보존, 반전 그죠? 그리고 만약에 가용매 분해가 일어나는 속도를 비교하라고 하면 당연히 이웃기 참여 효과가 일어나는 쪽을 반응 속도가 빠르다라고 여러분들은 해석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개념들에 대해서. 됐죠? 자, 다음을 한번 또 보죠. 다음은 우리가 크포에서 했던 내용인데요. 지금 알파 할로 카보닐이 있습니다. 알파 할로 카보닐. 여기가 알파 탄소니까 알파 할로 카보닐이죠. 여기다 OH-를 집어넣었더니 백사이드 어택으로 요탄소 SN2 반응 잘 되니까 백사이드 어택으로 이렇게 됐죠. 그럼 여기는 뒤쪽에 있던 요 H가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반전이 됐잖아요. 뭐 SN2 반응에서 반전이 됐을 거야. 그리고 우리가 확인할 볼 수 있는 건 뭐 요렇게 산량비 반응했으니까 여기는 요 H가 떨어지고 여기 O 마이너스 상태에서 OH 마이너스가 다시 빵 치고 이렇게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반전이 된 거죠. 여기가 반전이 됐어. 뒤로 돌아왔던 놈이 튀어나왔으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실버 옥사이드에다가 물에다가 NaOH 썼더니 이 뒤쪽에 있는 요 H가 그대로 있네. 이건 또 뭐가 된 거예요? 보존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타이틀에도 입체학이 뭐 된 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리텐션 된 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죠? 배열이 NGP에서 됐을까요? 자, 여러분 실버가 들어갔다는 얘기는요. 우리 수련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AG 플러스죠. AG는 누구랑 친해요? 할로겐이랑 친하죠. 그래서 할로겐과 반응을 해서 BRE 플러스가 되죠. 좋은 이탈기가 됐다는 뜻으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런 후에 염성 조건이니까 여기는 E 마이너스가 여기를 뜯죠. O 마이너스가 됐죠. 이때 얘가 분자내 무슨 반응이 일어난다? SN2가 일어나죠. 여기서 인버전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요렇게요. 됐죠? 그래서 삼각형 고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 후에 카복실레이트 NI온, 그러니까 CO 유중결합의 O 마이너스, 얘가 카복실레이트 음이온에 의해서 얘가 빵 치고 이렇게 삼각형 고리 중간체를 만들었죠. 오케이. 그래서 카복실레이트 이온에 의해서 NGP가 일어난 후에 다시 이 고리를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요 탄소를 공격합니다. 반전이 된 탄소를 공격하죠. 그럼 다시 한번 어떻게 되겠어요? 반전이 일어나겠죠. 이렇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의미상으로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어야겠지만 의미상으로 머릿속에 이해를 하자면 첫 번째 단계에서 이 OH-가 카복실산에 있는 H를 뜯어서 O-가 되었죠. 그죠? 그래서 분자는 SN2로 인해서 이 알파 탄소가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한 번의 OH-가 다시 백사이드 어택을 해서 SN2 반응이 두 번 일어난 거죠. 한 탄소에서. 그래서 어떻게 된 거라고요? 보존이 된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NGP 얘기를 간단하게 중요한 포인트 한번 서머리 해보고 이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PT에서 나왔던 것이 바로 아세테이트에 의한 유기 참여 효과죠. 그러면 육각형 고리에 좋은 이탈긴 OTS가 있고 이렇게 아세테이트 그룹이 트랜스 관계로 있는 것과 여기 OTS가 있는데 이번에는 아세테이트 그룹이 이 시스 관계로 있죠. 이 상태에서 누가 아세트산 조건에서 그룹 4번 조건 가용매 분해 반응 조건에서 누가 반응성이 크냐? 네, 트랜스가 더 큽니다. 그죠? 이웃기 참여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리고 생성물의 입체 화학을 우리는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트랜스 구조에서는 다음 같은 구조가 주 생성물이고요. 시스 구조에서는 이렇게 트랜스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 주 생성물입니다. 그럼 이것의 의미는 자 오티스 이탈기와 결합하고 이탈기가 존재했던 탄소의 입체학이 유지가 된다는 얘기고 리텐션이 된다는 얘기고 시스인 경우에는 반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기로 지금 이 아세테이트기에 의해서 이웃기 참여 효과로 분자는 SN2가 일어남으로 한번 반전이 됐다가 다시 한번 아세트산이 백사이드 어택을 하니까 두 번 SN2 반응으로 결국에는 입체학이 유지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시스 구조에서는 얘가 자발적 캐리하게 되면 탄소 양이온이 생기는데 탄소 양이온이 불안정하죠. 이 O의 유발 효과로 인해서 자발적 캐리가 힘드니 아세트산이 약한 친액체지만 백사이드 어택으로 공격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탈기와 결합한 이 알파탄소 입체학이 반전이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됐죠? 자, 그런 후에 이제 기출이 되지 않은 것 중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다음 같은 카복실릭 애시드 구조가 있고 요 알파탄소에 이탈기가 있는 거죠. 브로민, 그죠? 자,
동일한 기질이 있습니다. 이번에 동일한 기질. 이번에 동일한 기질이에요. 그죠? 자, 여기다가 NaOH를 넣습니다. 그랬더니 주 생성물은 여전히 카복실산은 존재하고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자, 다음은 동일하게 NaOH 조건에서 반응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될 포인트는, 자, 알키랄라이드 알파 탄소의 입체화학이 이 경우에는 반전이 된 겁니다. 반전. 그죠? 반전. 인버전이 된 거죠. 근데 얘는 뒤쪽에 들어있던 이 수소가 그대로 뒤쪽에 들어있어요. 그죠? 여기는 보존이 된 거죠. 그러면 보존이 됐다는 것이 결국에는 여기에서는 NGP가 일어났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실험적인 조건, 우리 뭐 보통 기본선 아니지만 이 오른쪽에서 NGP가 일어나는 반응의 조건은요. NaOH를 집어넣긴 한데 누구를 집어넣냐? 실버를 집어넣어요. Ag 플러스를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 수준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NaOH의 조건이, 농도 조건이 달라요. 지금 여기는요. 상대적으로 진한 NaOH입니다. 진한. 이쪽은 묽은 NaOH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걸 기억하지 마시고 NaOH 조건에 따라서, 농도 조건에 따라서 NGP가 일어날 수도 있고 NGP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고, 정리를 하면 진한 NaOH 조건에서는 이 OH-가 여기를 바로 백사이드 어택해서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SN2로. 그러니까 반전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묽은 NaOH 조건에서는요. 묽은 NaOH 조건에서는 이 OH-가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얘가 여기를 잡아 뜯잖아요. 먼저. 그죠? 그래서 다음 같은 카복실레이트 음이온이 만들어집니다. 그죠? 이 상태에서 OH-가 진한 조건이면 요 탄소를 백사이드 어택하겠지만 묽은 NaOH 조건에서는 이렇게 분자내 반응으로 얘가 이렇게 일어나 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리 중간체가 만들어지게 될 텐데 다음 같은 삼각형의 에폭사이드지만 정확하게는 에폭사이드가 아니죠. 이런 락톤 고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 여기에 카이랄 중심의 입체화학이 한번 뭐 할 거라고요? 반전이 되어지겠죠. 그런 후에 이 OH-가 묽은 NaOH, OH-가 여기를 공격해서 이렇게 고리를 열어주면, 자 보세요 여러분, 얘가 한번 이렇게 백사이드 어택해서 여기가 반전되죠. 그런 후에 다시 한번 얘가 이렇게 백사이드 어택을 하면 결국에는 뭐가 될 거다? 보존이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질문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 탄소를 공격해야 되냐고. 난 여기를 공격하고 싶다. 이렇게 공격하고 싶다. 그래서 골이 이렇게 열리겠다 이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여러 가지 포인트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는데 우리 수준에서는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이 왼쪽에 제가 표시한 ECO 결합이 끊어지면요, 이 산소에 마이너스가 생기죠. 이 마이너스가 생겼을 때 이 결합이 끊어지고 이렇게 뭐가 된다는 얘기요? 공명이 되어집니다. 공명이. 그런데 이 OH-가 이 락톤의 카보닐 탄소로 공격하게 되면, 이렇게 공격하게 되면 실제로 이 본드가 끊어지게 되니까 요 O의 마이너스에 음전하가 편제되죠. 그러니까 이탈기의 안정도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런 락톤 고리가 있습니다. 그죠? OH-가 만약 여기를 공격해서 이렇게 고리가 열린다면 음이온이 편제됩니다. 이 산소 원자에. 그죠? 하지만 OH-가 이 왼쪽 탄소로 공격해서 이렇게 고리가 열린다면 이 음이온이, 그죠? 이 카보닐기로 공명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쪽이 더 빠르게 열린다 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분명히 제가 요 부분은 시험 문제 안 나왔죠. 코드 넘버에도 나오게 될 겁니다. 지금 이 알파 할로 카보닐 구조에서 SN2 반응이 일어날 수 있죠. OH-에 의해서. 이때는 진한 NaOH입니다. 그런데 묽은 NaOH가 되면 상대적으로 산염비 반응이 일어나서 카복실레이트 음이온이 만들어지고 이 음이온이
분자의 반응을 통해서 락톤고리가 만들어지고 이 락톤고리에서 다시 한번 OH-가 고리를 열기 때문에 요탄소와 요탄소에서 두 번의 SN2가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입체학이 뭐가 된다? 보존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 이웃기 참여 효과가 일어나는 쪽이 반응 속도가 빠르다고 보니까 우리는 반응 속도도 당연히 이쪽이 빠르다고 보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그러니 지금 보면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 고질병이에요. 그죠?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 자, 이건 시험 문제 나왔다는 얘기예요, 지금. 반응 속도하고 뭐 생성물의 구조. 근데 어디가 시험 문제 안 나왔다? 입체학을 물어보는 건 시험 문제 안 나왔다는 게 지금 여기가 보존, 보존, 그죠? 여기는 반전. 근데 여기서 SN2가 됐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가 이렇게 가는 건 SN2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왜 그룹 4번인데 SN2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요탄소의 양이온이 불안정해질 것이다. 자발적 캐리하고 나면. 그렇죠? 요거 잘 이해해 주시고 이 구조에서 NGP가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아주 충분히 제가 볼 땐. 이때 진한 NaOH냐 묽은 NaOH냐 잘 숙지해 주시고 묽은 NaOH 조건에서 이런 낙통 고리 중간체가 만들어진다. 근데 고리 중간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SN2다. 그래서 반전이 일어났다가 다시 한번 친액체에서 반전이 되니까 보존이 되더라는 것 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에 다시 이제 NGP의 또 다른 예를 가지고 이제 영상 올릴 테니까 지금 제가 했던 내용들 잘 머릿속에 숙지해 주시고 이해 안 되는 것들은 뭐 응답하라 약대 카페나 여러분 유튜브 댓글 주시면 제가 확인 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